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참, 이게 힘들구만요.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미국의 어저께 미중 무역 협상, 지금 1차 협상이 끝났는데, 그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된 중국이다. 이제 중국 끝났다. 그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이제 응원 문자는 샵 7079-0325 한 통에 2,000원이고요. 월 정기 회원, CMS 회원은 1877-0248입니다. 저희가 이 광고비가 구글에서 안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17번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십시오. 자, 이 책 세 권을 읽으면 서울대생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서울대생들이 역사책을 안 배워가지고 역사를 모른대요. 자, 대한민국의 100년, 조선 말기부터 100년에 지금까지 한 100여 년에 달하는 이 숨막히는 역사가 책 세 권에 들어있으니까, 이 책을 이게 8만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10만 원도 안 하니까 사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고, 가족분들한테 좀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010-6832-0325고요. 문자로 주시면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방송할 때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전화를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어저께 제가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그 영상을 쫙 다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1시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시간 가까이 이렇게 막 연설하고, 그 다음에 무슨 또 미국의 관리들 나와가지고 또 연설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랑하면서 중국을 훈계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항복 문서에 서명을 받은 거예요. 이 얼굴을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해맑습니까? 이 천진난만하죠. 그러고 이 중국의 부총리는 완전 똥 씹은 표정인데, 이 어차피 중국은 이거 다 못 지킵니다. 합의대로 하면은 중국은 경제가 폭망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안에 또 위반하게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앞두고 이제 파기를 할 전망입니다. 파기한다. 자, 지금 이 미국은요, 시진핑이 참석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서명하자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거 우리가 쪽팔리게 경제 식민지 되는 데다가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데, 그냥 부총리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총리가 와가지고 이제 중국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다. 류허 부총리는 썩소, 트럼프는 활짝 웃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데 조금 보시면은 2년 동안 중국이 2천억 달러치 미국산 물건을 사가야 되는데요. 지금 중국이 달러가 없습니다. 달러가 한 3조 1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데, 빚이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3조 1천억 달러 외환 보유액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약 한 30%, 1조 달러 정도는 미국산 채권에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뺄 수가 없는 거죠.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한 70% 정도는 단기 외채, 단기 부채라는 게 단기 부채. 그러니까 한 1조 달러 이상은 단기 부채니까 6개월 이내 혹은 3개월 이내에 돌아오는 게 한 1조 달러 정도 되니까, 그러면 사실은 달러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콩 관련해서 지난번에 홍콩 인권 유린하고 홍콩 탄압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홍콩에 있는 달러 다 빼가지고 들고 가버리는 바람에 달러가 없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거 2천억 달러치 미국산 물건 구매할 수가 없을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370억 달러치 미국 농산물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럼 중국 농민공들 다 붕괴하고 폭동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보조금도 못 주게 돼 있다고. 농업 보조금. 다 이때까지 보조금으로 연명했거든요. 중국 농업도. 그리고 중국이 또 달러 부족으로 이 농산물 사기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미국산 에너지도 524억 달러치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달러 부족으로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제 미중 패권 전쟁 하던 중국이 미국에서 에너지하고 식량을 사온다는 거는 이미 식민지가 됐다, 항복을 했다, 그래 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한테 가가지고 위안화 줄 테니까는 기름 달라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다 싸대기 맞죠. 자, 그리고 또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관행에 철퇴가 가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 기술 탈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미국 기업,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한테 야, 기술 내놔라. 이런 이야기를 못 하게끔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게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미국이 요구를 해가지고 조사가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이 지적 재산권이 보호가 되면은 중국 기업들은 모두 무너집니다. 중국 기업들은 뭐 전부 남의 나라 물건 훔쳐가지고 기술 훔쳐가지고 자기들로 짝퉁 만들었는데 중국의 샤오미나 뭐 이런 뭐 제품들 중에서 화웨이 제품들 중에서 자기가 지적 재산권 갖고 있는 거 몇 개 있으면 거의 없어요. 다 미국이나 한국 거 훔쳐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샤오미나 뭐 저기 뭐 화웨이나 이런 업체들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끝났다. 그리고 지금 뭐 또 이제 그 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 시장을 완전히 유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수도 돈이 별로 없는데 중국 기업들 다 죽어버리면 중국 기업들은 전부 다 보조금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걔들 다 죽어버리고 기술 지재권 뭐 탈취 못하면은 이제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뭘 줬냐? 준 거 없어요. 15일날 바로키로 했던 1560억 달러치 대중 관세를 일단은 유예하고 기존의 관세 1100억 달러의 관세율을 15%에서 7.5%로 인하했다. 그거 준 게 뭐 있어요? 세금 조금 낮춰준 건데. 그러니까 미국은 준 거 없고 왕창 그 중국은 상납하고 뭐 그래 된 겁니다.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뭐 관세 25%도 부과하던 그거는 그대로 갖고 가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율 조작 금지, 외환 보유액 자료 공개, 이제 투명하게 돼버리면은 이제 장난을 못 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하여튼 그래 됐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자본시장을 이제 개방을 해야 됩니다. 45조 달러인데 이 뭐 미국 헤지 펀드들 놀이터가 되겠죠. 그 뭐 중국이 뭐 이렇게 금융상품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 관치금융인데. 그럼 그 미국 애들이 헤지 펀드들 와가지고 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 짓 할 거고 미국은 뭐 주로 이제 프로젝트 금융 이런 거 할 거고 한국도 같이 뚝 따라가가지고 소매금융, 한국은 뭡니까?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 짜잘한 거, 그런 거 한국이 빨아먹을 거고. 그러니까 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몇 프로 안 되는 중국의 내수 시장에 돈 있는 거 싹 빨아먹는 겁니다. 그냥 그 중국의 골수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피 빨아먹고 골수 빨아먹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위에서는 뭐 저기 그 워싱턴에서는 뭐 협상하고 있는데 저기 또 미중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하는 동안에 또 미일 해상 훈련을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완전히 항복한 거죠. 뒤에서는 뭐 칼 들고 이제 군사 훈련하면서 야 도장 찍어 안 찍으면 죽는다 하고 그래 된 겁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야 1단계 합의서에 서명하자마자 한 몇 시간 있다가 펜스 부통령이 야 미중 2단계 무역 협상 시작됐다. 뭐요? 그냥 미국이 중국 엿먹이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야, 끝난 거. 자, 아까 지금 셰일가스, 뭐 셰일 오일 이런 걸 사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셰일가스는 미국의 셰일가스는요,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미국의 셰일가스 20%만 사용하고 80%는 버리는데 미국은 중국에다가 자기들이 버리는 그 셰일가스를 아주 비싸게 그냥 바가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팔겠다는 거죠. 예. 쓰레기를 파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렇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셰일가스의 파이프라인들이 다 멕시코만에 있는데 멕시코만에서 이 중국이 가지고 오려고 하면 이 빨간 화살표대로 선박이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중국에서 이 중동 운항하는 초대형 유조선들은 흘수가 깊어가지고 파나마 운하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최대 선박을 파나막스라고 하는데 그런 유조선, 그런 LNG선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건조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요. 아니 중국의 해운사나 에너지 기업들은 부채가 대폭 증가하겠죠. 배 안 만들어도 되는데 무역 협상에 서명 잘못해가지고 배 추가로 만들어야 되면은 그럼 어찌 됩니까? 중국의 해운회사 및 에너지 기업들도 부채가 증가해서 파산한다. 그래 보시면 된다. 뭐 파나마 운하를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폭을 넓혔는데 그런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저 유조선이나 이런 건 흘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흘수 때문에 중동에 다니는 그 초대형 선박들은
여기를 들어가기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에즈 파나마를 통과해 가지고 이 극동 지역으로 오면은 왕복이 미국 중국이 한 70일 걸린다. 그 중동에서 중국 오면 왕복이 한 45일 걸리는데, 그러면 선박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 이제 배를 새로 건져야 됩니다. 왜냐? 기존에 이란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이 환경 규정을 무시를 해야 된다. 이 오염물질 배치 오염물질 나오고 하는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저감 장치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2020년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그런 거를 무시해도 이란에 항구에 들어갈 때 이란 정부 당국이 뭐 모른 척 해버리고, 중국에 들어갈 때 중국이 모른 척 해버리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이 LNG를 다 연료를 LNG로 교체해야 되는 이런 특수 선박들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거 미국이 LNG 팔아먹으려고 환경 규제를 바꿔버렸는데, 자, 그러면 이 한국 선사의 신조선들이 발주량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이거 그러면 중국이 중국 조선소에다 발주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나오고 항해학과 나오고 그 케미칼 탱커 화학물 그 운반선에서 4년을 항해사로 근무를 했는데, 정유사에다가 이 기름을 실으려면은 뭐 엑슨 모빌이든 뭐 쉐브론이든 뭐 칼텍스든 이런 정유사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나온 검사관이 검사를 해요. 그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 메이저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 파이프라인 아무거나 딱 지정해보고 야, 여기다가 고압으로 물 쏴봐, 이런 거 다 한다고, 일일이 다 시켜본다고. 근데 중국에서 만든 배들은 고압으로, 외관상 양호한데 고압으로 물 쏘고 하면요 파이프라인 터져버려요. 안 된다고, 그 내구성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엑슨 모빌이나 이런 데 하고 일을 하려면, 미국의 정유사들하고 일을 하려면은 그 메이저 인스펙션 그 인스펙터들 검사를 통과하려면은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배를 만들지 않으면은 중국에서 만든 배 가지고는 미국 항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의 이런 LNG 연료 추진선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한국 조선소에 대규모 발주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중국은 돌아버리는 거죠. 예. 참, 미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반미하는데도 먹고 살게 해주는 거 보면 참. 자, 그리고요, 중간에 광고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천안함 10주년 기념, 작당들과 함께하는 천안함 안보 견학이 있습니다. 작당은 부역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가지고 어떤 공작들이 있었는지 그거 만든 팀들인데, 1월 18일 오전 8시 30분에 서울 해군 호텔 웨딩홀에 모여가지고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신청을 좀 하시면 되고요. 02337-2016입니다. 꼭 좀 많이 가서 견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늘교회 배재학당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공산주의 실체, 6.25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런 선생님들, 학부모들을 이제 양성하는 기초 교육과정입니다. 2월 17일 월요일부터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이고요. 1월 22일 수요일까지 마감입니다. 010-7735-7746이고 은평구 증산동에 이제 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아까 제가 책 사보시라고 한 책들도 보시고 이거 수업 받고 여러분 자녀분들을 교육시키면은, 혹은 주변 분들을 교육시키면은 엄청나게 이게 많이 바뀔 겁니다. 자, 미 재무장관이 중국한테 야, 이란 운영 사지 말라고 했죠. 그 미 재무부가 하루 운영하는 자금이 5조 달러 이상이다. 중국이 3조 달러 갖고 있는데, 중국 붕괴시키는 거는 미 재무장관이 전화 한 통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 재무부가 나서는 것은 미 국무부나 CIA가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나서는 게 재무부인데, 재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2달 안에 중국 붕괴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에서 지금 중국, 한국, 인도, 일본 이렇게 이제 이란산 기름을 많이 사는데, 그럼 이란에서 못 사면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겠죠. 그러면은 두바이유가 조금씩 이제 상승할 거고, 그러면은 중국 내 물가도 올라가겠지만 한국 물가도 올라가겠죠. 그럼 한국에서도 총선 때 별로 이 정부 여당한테는 좋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이란 긴장 반복되면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갈 수도 있다. 100달러까지 만들겠다는 이야기지. 러시아는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에 따라갈 거고,
중국은 위안화로 원유 대금을 결제 불가능해지니까 달러 부족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그리고 중국 내 각종 물가가 폭동이 증가하고, 중국 해체되고, 그건 뭐 중국이 북한 못 도와주면 김정은이 정권 교체되는 거고, 그러면 문재인도 정권 교체될 거고,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란에서 기름 못 갖고 오니까 중국은 어디서 기름을 가져오냐? 여기 저 나이지리아 쪽에서 기름을 갖고 오는데 이 수송로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런데 여기 해적이 나타나고 뭐 에볼라가 나타나고 뭐 테러가 나타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갖고 오는 것들은 또 어쩌냐, 파이프라인이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위구르 탄압을 하니까는 이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던 거기에 여성들이 뭐 우즈베키스탄, 뭐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로 탄자 들어가는 동네로 결혼 시집을 많이 간다. 그러니까 장인 장모 나라를 탄압을 하니까 이 탄자 들어가는 동네들이 옛날에는 친중이었는데 이제는 반중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뒤에 작업했겠지.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이쪽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원유도 차단됐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나가는 물건도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뭐 칠면조 잡기 전에 피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의 원유 공급 루트는 남은 거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으로 딱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이나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바가지를 어마어마하게 뒤집어 씌우겠죠.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이게 가져오는 원유들은 그 동네는 해상 보험료를 왕창 올리면은, 그러면 영국도 돈 벌 거 아닙니까? 전 세계 해상 보험을 영국이 다 하지 않습니까? 해적 산업도 영국이 하고 뭐 그렇다. 그리고 지금 무슨 판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신종이래요. 이 원인 불명이고 사람하고 동물이 동시에 감염되는데, 중국 춘절 연휴가 한 달이니까 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그리고 이제 뭐 돼지고기 가격이 100% 가까이 올랐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중국 내 에너지 가격 폭등하고 농민공 무너지고 기업들 무너지고 중국 내 폭동 증가하고 뭐 전염병 증가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군산에다가 F-35를 60대를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게 정찰기들이 김정은이 차 안에서 말소리 숨소리까지 녹음하는 정찰기들이 이렇게 막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데, 말이 북한 뭐 감시한다는 거지 중국은 감시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저거를 막으려고 하면 군비 증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국도 파산하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군비 증강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스텔스 구축함 주말트라는 한 척에 5조 원짜리를 제주도에 넣고 싶다 그러는데 문재인이가 반대하고 있다. 전술핵 미사일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겠다고 하니까 문재인이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정권 교체한다는 거야, 미국이. 갈아버리면 되는 거지. 문재인 정권 교체하고 여기 친미 정권 만들고 그러면 군비 증강하고 그러면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렇게 파산시키는 거다. 그리고 이제 바티칸까지 날려버린대요, 바티칸까지. 그 중남미 국가, 유럽의 친중 국가들이 전부 로마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회의 수장인데, 예수회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회를 갖다 그냥 뭐 신부님들 수도회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로마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떠받치는 게 사상적 교리가 뭡니까? 로마 가톨릭이라는 우리 성리학, 유교 같은 그런 통치 이념이 로마 가톨릭이고, 거기에 국정원, CIA 같은 정보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보기관이 예수회인 거예요, 예수회. 근데 그 로마 바티칸의 CIA 수장, 정보기관 수장이 지금 교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KGB를 했던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KGB 출신이 러시아 대통령하고 똑같다. 그런데 예수회의 이 조직 논리가, 예수회 총재가 야 검은쥐를 신쥐라고 하면은 이건 신쥐야, 신쥐를 검은쥐라고 하면 이건 검은쥐야, 까라면 까, 당해시키면 해. 이 공산당 논리가 예수회를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나치, 스페인 프랑코, 레닌 공산당, 이태리 무솔리니, 히틀러, 얘들이 전부 예수회를 본따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 이 전체주의의 이 근원이 로마 바티칸 예수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바티칸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돈줄 다 차단해가지고 중남미 국가들 돈줄 경제를 막 씨를 말려버리는 거지. 그 2차 대전 때 로마 교황 피오 12세가 히틀러를 지원했고,
유태인 학살을 지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로마 교황청이 그 히틀러 지원해가지고 나치 지원하고, 그러고 앞전에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 앞전에 베네딕토 16세는 유켄트, 독일 나치 유켄트의 소년단원에 있었고, 또 독일군으로 2차 대전 참전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다. 그리고 지금 시황제에 물러선 바티칸, 중국 공산당이 추천하는 주교를 갖다가 로마 교황청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교황청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신장 위구르의 인권 유린에는 지금 침묵하는 게 로마 가톨릭이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중세 봉건적 교황을 따봤던 통치 사상이지, 이거를 100년 전에 로마 그 가톨릭은 제사를 안 지냈어요. 제사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병인박해, 기해박해, 신유박해 해가지고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 다 죽었는데, 지금은 제사 지내잖아요. 100년 전에 가톨릭하고 지금의 가톨릭은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그냥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지금 그 통고개백에 가가지고 이게 손대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바티칸, 중국, 이란, 시리아, 시아파, 북한, 문재인까지 다 날려버린다. 독재자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뭐 중동은 이제 이스라엘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란만 박살내면 나머지야 찌끄레기들인데. 그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중국, 이란 석유 못 사게 그냥 틀어막아 버리고 나머지는 그래 한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바뀌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뭐합니까? 개, 고양이, 금붕어한테도 세금 걷겠다. 반려동물한테 그 보유세를 걷겠다는 거예요. 지금 재정이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한 70조 정도 욕먹으면서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그거 다 쓰고 지금 거의 한 100조 가까이 지금 마이너스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야, 개, 고양이 가진 애들. 그럼 반려동물을 어디까지 볼 건데? 금붕어도 반려동물 아닙니까? 금붕어, 카멜레온 키우는 사람, 앵무새 키우는 사람, 전부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김정은이도 이딴 짓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런 거 보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지. 북한도 안 하는 짓 닭거리 하니까. 중국 공산당도 개, 고양이한테 세금 안 걷는데, 문재인 정권은 얘는 빨갱이보다 더 심한 놈이야. 공산주의보다 더 심한 놈들이라고. 자, 이게 또 뭐 있어요?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아니라고 그냥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북한식 공산주의를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재산을 갖다가 땅을 사고 팔고 부동산 사고 파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원투쓰리 아닙니까, 얘들? 그렇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병원을 이용을 제한한대요. 지방 살면 서울병원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식 공산주의를 가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방 사람은 수도권 병원 이용을 제한하겠다 지금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총선에서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깨진다.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인데, 그러니까 맨날 토리 끌고 개 끌고 문재인이가 산책하고 개 사랑한다 이러고 맨날 그런 거 트위터에 쓰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표 끌어들이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 등에 칼 꽂고 세금 걷는다 해보십시오.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 자,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강경화가 남북보다 북미 남북이 북미보다 먼저 갈 수 있다. 북한에 지원하겠다 하니까 미국에서 뭐라 했어요? 한미 워킹그룹 거기에 따라서 해라.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지금 아마 이번에 김정은이 아마 제거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교체하면 되지 피곤한데. 자, 미국이 김정은을 죽이면은 한국 내 종북 주사파가 이 정권이 사령탑이 없어지니까 좌충우돌하다가 선거에서 여당에 참패하게 될 거다. 여권 분열로. 그리고 김정일 사망 시에 한국 내 좌파 시민단체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그 정치인들, 좌파 정치인들하고. 왜? 지령이 안 내려오니까 북한에서. 자, 그리고 8월 달에 일본 올림픽이 있는데 그때 또 김정은이가 도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죽인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올해 3월부터 이제 한창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되는데 또 김정은이가 미사일 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트럼프가 재선에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다 올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170에 몸무게 180이라 이러는데, 볼일 보고 지 똥구녕을 지 손을 못 닦는다. 그리고 소변 볼 때 고추가 살 속에 파묻혀 가지고 못 찾는다. 그 정도 같으면 죽지, 심장마비로.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이제 내전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북한군이 만주 지역으로 올라갈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그 충성맹세한 애들 50만 명, 남한내 종북 주사파 50만 명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가둘 거다.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그 주민번호 다 지금 이미 다 확보해 놨다고 하니까는 뭐예요? 정부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자, 문재인 정권이 키니졸브 훈련을, 키니졸브가 키로 열쇠로 이 문을 연다는 이야기인데, 북한을 밀고 올라가 해방시킨다는 작전입니다. 올 뭐 3, 4월에 하는데, 이거를 거부를 할 경우 북한 석탄 밀반입한 거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들어오고요. 은행 한 2개 작살나고 총선 참패하고 탄핵 들어가고 여적죄 사형된다. 그리고 공수처법으로 좌파 검사들 판사들 다 색출되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뭐 문재인 정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하게 끝날 거예요. 자, 뭐 중공 2020년에 붕괴된다고 뭐 우리 조지 프리드먼 교수님이 뭐 그렇게 또 예언을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저승사자 같은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한테 돈 뜯어가지고 한국한테 주는 거예요. 한미 인프라 투자 협력 하자고 해가지고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 해가지고 미국이 돈을 버니까 그 돈을 중남미 국가나 이 아시아 국가들 이런데 중국의 식민지 국가가 된 애들한테 야 우리 돈 받아라 하고 우리가 인프라 다 지어줄게 하고 미국이 돈 대고 그걸 누가 해요?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제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중동 원전 40개 같이 짓자 한 300조 되는 거 그냥 한국 보고 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이 전 세계 원전 시장 싹쓸이 할 거다. 그러면 핵연료를 미국이 통제해가지고 전기에너지 패권은 미국이 차지하고 돈을 한국 보고 먹으라고 주고 뭐 그래 간다는 거예요. 그 외교부도 이제 원전 세일즈 나섰다. 그러니까 외교부도 문재인 정권 끝났다고 보는 거고 미국이 이제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외교부 또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끝났다는 겁니다. 미국이 문재인 정권의 통제력은 상실했고 미국이 이미 외교부도 이제 사실상 접수했고 지금 뭐 국방부도 접수했고 국방부도 지금 보면은 이게 안 돌아가고 미국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끝났다 이제. 자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자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한국군 무기백과사전인데 700페이지입니다. 이런 거는 안에 사진이 많으니까 우리 남자애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은 남자애들한테 보여주면은 책이 없구나. 던져주면은 그거 보다가 공부하다가 그냥 호기심에 공부하다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빠꾸미가 된다. 이런 식으로 사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때 무기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거대한 음모, 세월호 침몰, 누가 왜 어떻게 했나, 세월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010-6832-0325로 이게 이제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책 보고 공부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놓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질 날이 있을 겁니다. 원래 그 스시집 가면은 스시 한 1시간 정도 기다리게 하잖아요. 배가 고파야지 스시가 맛있게 느껴진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런 거 지난 70년 동안 공부 안 했고 애국심, 국제정세 공부 안 했는데 이제 우리가 글로벌 빅리더가 되기 위해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빡세게 공부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고 하여튼 책 요 세 권도 좀 사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응원의 문자 샵 7070-0325 좀 응원 문자 보내주시고 월정기 회원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거 가지고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